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오늘은 공랭 350 엔진과 순행 350 엔진 바이크의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서 쿼터급 이런 바이크들의 정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영상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떠드는 애드립 영상이니까 너무 전문적인 영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그냥 콘티 대충 이렇게 써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비교 분석을 너무 완벽하게 해도 이거 기획 영상 아니냐,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뭐 욕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신경을 쓰는 건 아닌데, 기존에 타고 계신 분들께서 저놈 저거 작업 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요즘에 좀 수많은 이제 자동차 유튜브들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 이렇게 힘을 많이 줘가지고 기획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은 그냥 그 광고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다가 그냥 바이크가 좋아서 하는 리뷰인데, 이런 순수한 마음이 짓밟히는 게 싫은 소심한 남자, 그리고 감수성이 충만한 남자 소녀 무혁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바이크가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디자인은 클래식 디자인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좀 꽤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선 이게 로얄 엔필드와 같은 이제 공랭 엔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들,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 이분들께서 이제 쿼터급, 그래도 쿼터급이니까 본인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운동성을 생각을 하셨었나 봅니다. 되게 가격적으로도 타협을 잘 받고 설계를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이 특성에 맞게끔 정말 잘 만든 바이크인데 왜 시속 110, 120 요렇게 밖에 안 나가냐 하면서 조금 뭐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셨다가 빠르게 기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바이크는 어떤 바이크인지. 그러니까 보통 350cc라고 하면은 얘네들처럼 국도변 조금 이제 멀리 나간다고 했을 때 차량들을 그래도 좀 이제 125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좀 추월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입문을 하는 기종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적인 국도에서도 시속 130, 140으로 쏘고 가는 차가 있고요. 좀 이제 추월을 하려면은 그래도 좀 이 스로틀을 많이 감아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쌩 하고 제껴줘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못한다고 해가지고 기변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장부터 얘가 어떤 의도로 설계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 바이크에 진짜 제대로 된 매력을 느끼면서 타실 수 있는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공랭 이런 바이크류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로얄 엔필드 시리즈 3종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입 판매될 GB350 시리즈가 있죠. 우선 이 차량은 토크 위주의 차량이고, 이 차량은 뭐 토크도 어느 정도 충족은 되지만 RPM 영역이 다소 높은 부분에 있는 고압축비 엔진입니다. 고압축비, 고회전, 고출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저회전, 저속 토크 중심의 엔진이고 압축비가 낮습니다. 자, 압축비가 높은 차량과 낮은 차량의 장단점을 보자면, 압축비가 높은 차량은 이렇게 고출력, 고회전에서 그러니까 힘을 많이 얻기가 수월하고요. 대신에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수냉, 그러니까 엔진을 냉각하는 방식이 냉각수가 들어가 가지고 냉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디에이터 공간이 필요합니다. 설계가 다소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료도 많이 탑니다. 이제 노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옥탄가가 높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품질이 다소 높은 휘발유를 써줘야지만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를 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압축비가 낮은 엔진은 열이 잘 안 납니다. 고회전을 해서 얻는 출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열이 낮고요. 다음에 얘와는 다르게 라디에이터며 뭐며 엔진에 이제 그 냉각수가 들어가는 이런 통로가 없고 하니까 이제 설계가 단순하겠죠. 설계가 단순하다는 것은 정비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고압축비 엔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옥탄가의 연료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뜻은 아무 기름이나 써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자, 구조며 원리며 이런 것들이 되게 단순하게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 단가도 저렴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두 차량에 대한, 이 두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장단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설계 의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자, 우선 로얄 엔필드의 본고장인 인도를 보자고요. 인도가 뭐 인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많은 이제 뭐 아시아권 국가들, 그리고 유럽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포장도로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정말 골목마다 아스팔트가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고, 어디 동물 튀어나와가지고 죽어 있으면은 그거 뭐 몇 시간 안에 수거해가고, 그리고 도로 바닥에 뭐 먼지가 모래가 떨어져 있어요, 뭐가 뭐 묻어 있어요 하면은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몇 시간 안에 해결을 보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직선으로 잘 뻗어 있고 약간의 이제 코너길이 있더라도 뭐 무릎을 꿇거나 그런 도로는 안 나오죠. 웬만해서는 이제 그런 이제 와인딩을 즐기려면은 국도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가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다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그렇게 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쭉 당기면서 이렇게 고속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뜻이죠. 얘네들이 주로 다니는 나라든 약간의 이제 비포장도로, 뭐 어떨 때는 조금 심한 비포장도로, 우리나라 치면 비단임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 도로를 주로 당겨야 되고, 주로 2단, 3단에서 끝이 납니다. 2단, 3단. 뭐 겁나게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탑기어를 많이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바이크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 의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탑기어가 5단 기어가 거의 뭐 시속 40에서 80 몰박을 넣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주유소의 이런 휘발유 품질, 물론 당연히 이제 잘 사는 동네에는 고급 휘발유가, 여기도 이제 옥탄가 높은 휘발유를 판매하는 곳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옥탄가가 낮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휘발유의 품질이 되게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휘발유를 넣어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압축비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그냥 기름 대충 부어도 그냥 시동이 걸리고 가야 돼. 일단 가야 돼. 일단 고고싱을 해야 돼. 그리고 설계하고 구조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비성도 중요하죠. 아직 뭐 제가 인도를 가보진 않았지만 언젠간 한번 가보겠죠. 인도에서 바이크 라이프를 이렇게 즐기셨던 지인분들의 이런 목격담에 의하면은 거기는 아주머니들이 헤드 까고 밸브 간극도 봐주고 부속 교체를 해줘 한답니다. 자, 요 연료 탱크 하나만 드러내면은 여기 엔진 헤드룸을 뽑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보시다시피 점화 플러그 교체한다? 이거 뽑고 그냥 돌려가지고 점화 플러그 꽂고 다시 꽂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정말 정비성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만들어져 있다. 자, 요런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바이크다 보니까 내구성은 어떻겠습니까? 내구성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전반적인 특징들은 GB350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GB350이 처음 출시가 되었던 나라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죠. 인도에서 출시가 먼저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협을 잘 보았고, 설계 의도가 이런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저렴하고 내구성은 좋고 정비성은 아주 탁월한 그런 바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뭐다?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바이크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부속들의 품질이 뭐 메이저급을 쓴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격에서 타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고급화를 이루는 것은 뭐 힘들겠죠. 이런 공랭 클래식 바이크의 특장점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 내구성 좋고 대충 막 굴려도 탈 수 있는 좋은 머신이고, 저속 토크 위주의 롱 스트로크 엔진이기 때문에 저속 토크를 빠당빠당하게 느끼면서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2단 3단 여기다가 몰빵을 넣어놨다고 했죠. 기어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너에서 와인딩 하는 것도 아주 수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협을 받기 때문에 모든 부속들을 좋은 거를 쓸 수는 없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달리기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바이크다 보니까 뭐 당연히 투머치한 브레이크 캘리퍼도 뭐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이제 투머치한 계기판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차피 클래식을 지향하는 바이크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촐한 디자인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 이런 바이크는 정말 잔잔바리를 지향을 하면서 도심에서 이 빠당빠당한 가속을 느끼면서 이 토크를 느끼자 이거죠. 저속 토크에서 올라오는 두두두두두 하는 이런 느낌을 얻어가면서 탈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바이크입니다. 이제 그런 바이크를 지향하는 라이더분들께 추천드리는 바이크이고요. 자, 요 순행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압축비 엔진을 살짝 뒤집어 놓으면은 요 녀석의 장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고급화를 굉장히 많이 이루었죠. 일단 구조적인 특성상 이렇게 순행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공랭 엔진에 비해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의 레이아웃이 공랭 엔진에 비해서 다소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만큼 제조 단가는 공랭 엔진에 비해서는 비싸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350cc지만 시속 160km까지 나가는 머신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의 성능을 압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쿼터급을 입문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교외 발휘로 나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래도 자동차의 흐름을 압도하고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6단 탑기어 한 시속 90에서 100 정도로 달리고 있다가 앞에 조금 다소 답답한 차례가 만나면은 기어를 탕탕 4단으로 해서 쭉 짜면서 올리면은 가속력이 막 느껴지죠. 한 시속 130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추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공랭 엔진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가속력을 얘한테서는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달리기의 성능이 중요한 바이크니까 당연히 속도가 많이 나가는 만큼 제동 능력도 중요하고 쇼바의 성능도 중요하고 쇼바의 성능이 받쳐주면서도 이제 코너를 잘 둬야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밸런스가 좋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바 비싼 도립식 쇼바를 채용을 하고 여기 캘리퍼도 보면은 디스크 구경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 복동식 4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도 일반적인 바이어스 타이어가 아닌 순정 타이어가 레디얼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이제 고성능을 뜻하는 Z가 붙어 있죠. R만 붙어도 레디얼이면은 괜찮은 수준인데 요거는 순정 타이어가 ZR, 레디얼 중에서도 고성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 이런 순정의 상태를 보면은 오토바이의 설계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로드 타이어를 끼워놨지만 이런 이제 쇼바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100% 온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단 임도에서 카페 스포츠라는 장르에 맞게끔 슝 하고 내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압축비가 높은 엔진인 만큼 열이 발생을 하죠. 물론 이런 열은 R6의 그 100도가 아득히 넘는 온도에 비하면은 애교 수준이지만 고배기량 자체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런 열이 다소 이거 열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보기는 봤습니다. 자, 고압축비 엔진이니만큼 연료를 아주 허접한 거를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평균적으로 옥탄가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유를 넣어도 그렇게 몸에 막 체감할 정도로 막 엔진이 부르르 떨리거나 이런 노킹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랭 엔진에 비해서 당연히 구조적으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거는 공랭 엔진보다는 덜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반인이 이거 엔진을
분해하는 거는 둘 다 맞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대리점에 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정비는 고객이 아닌 대리점의 몫이니까요. 자, 또한 몇 가지가 있죠. 달리기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전자장치들을 되게 고급화를 많이 이루어 놨습니다. 이런 이제 TPMS가 이제 전자식으로 되어 있죠. 순정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에 여러 가지 기능도 집어 넣게 되죠. 계기판도 일반적인 아날로그가 아니고 이렇게 디지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고급화를 많이 집어 넣습니다. 보통 이제 순행 엔진의 차량들은, 그리고 온로드 타입의 차량들은요. 뭐 놓고 보면은 뭐 LED도 굉장히 밝은 녀석들을 집어넣고 그냥 풀 LED죠.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등화 장치는 거의 뭐 풀 LED로 대동단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오늘 뭐 순행 엔진 장착 차량과 공랭 엔진 장착 차량 두 모델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기 순행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도 좀 복잡하고 제조 단가가 높고 이런 이제 고급화 재료들을 장착을 해 놓은 클래식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차종이 크게 가격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스탠다드하게 저속 토크 위주의, 그리고 코너바리도 재밌게 돌고 도심에서도 저속 토크 위주로 빠다당 하는 느낌을 얻으면서 타실 분들한테는 이런 로얄 엔필드와 같은 공랭 엔진 차량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이제 조금 이제 장거리를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차량들의 흐름을 압도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코너도 좀 재밌게 한번 이게 온로드구나 하면서 운동성 높은 스킬들, 전형적인 이제 이런 바이크들의 특성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 다음을 생각을 하신다. 나는 달리기 성능도 어느 정도 중요시 한다. 이러면은 이제 요 순행 엔진 장착 차량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뭐 당연하게도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자료를 전달하는 전달자밖에 안 됩니다. 대신 공랭 엔진과 순행 엔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은 특히나 설계 의도를 각각 그대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바이크를 선택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그냥 이 풀 스로틀 한 방으로 납득을 시켜드리면서 고RPM 엔진과 그리고 저속 토크 위주의 엔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레드 RPM까지 올라가죠. 롱 스트로크 엔진입니다. 요거를 설명 안 해줬구나. 이 스트로크라는 거는, 자, 보어는 이 지름을 말하는 거고, 스트로크는 이 피스톤의 상하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푸파. 자, 그러니까 보어가 짧고 스트로크가 길면은 요거는 토크 위주의 엔진이다. 보어가 길고 스트로크가 짧으면은 고속 엔진이다. 얘는 길죠. 얘는 그렇게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건데 스탠다드합니다. 그래도 얘에 비해서는 짧은 편입니다. 고속 엔진입니다. 그리고 저속 엔진이고요. 이 두 엔진, 그리고 이 엔진을 각각 장착한 차량들의 특장점, 장단점을 잘 확인하시고 재미난 바이크 라이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무역이었습니다.